네, 안녕하세요. 2020년 전남대도서관 기뢰인문학 나의 버킷리스트 저자되기 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전동지입니다. 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국 현대문학 속에 어떻게 춘향전이 나와 있는지를 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10년 7월 발표된 신소설 이해조의 자유종에서는 춘향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조의 자유의 종은 부인네들이 모여가지고 국문 전용 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그런 신소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가뜩 무식한데 그나마 한문도 없어지면 수모 세계를 만들려고 수모란 것은 눈이 없이 새우를 따라다니면서 새우 눈을 제 눈같이 안 하니 수모 세계가 되면 새우는 어디 있나 아니 될 말이요. 졸제 한문을 없이 하고 공문만 힘쓰면 무슨 별 지식이 나리까. 나도 한문을 좋다 하는 것은 아니나 형편으로 말하면 요순일에 치국평천하하는 법과 수신제가하는 천사만사가 모두 한문에 있으니 졸지에 한문을 없애고 공문만 쓰면 비유컨대 유리창을 떼어버리고 흙벽 치는 셈이요. 공문은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만드실 때 적공이 대단하셨어. 사신을 여러 번 중국에 보내어 그 성음 이치를 알아다가 자몸을 만드시니 반절이 그것이요. 우리 세종대왕 글로 하신 성덕은 다 말씀할 수 없거니와 반절 몇 줄에 나라 돈도 많이 들었어. 그렇건만은 백성들은 죽도록 한 문자만 숭상하고 공문을 버려두어서 암글이라 지목하여 부인이나 천인이 배우되 반절만 깨우치면 다시 읽을 것이 없으니 보는 것은 다만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등물뿐이라. 춘향전을 보면 정치를 알겠소. 심청전을 보고 법률을 알겠소. 홍길동전을 보아 도덕을 알겠소. 말할진대 춘향전은 음탕교과서요. 심청전은 철학교과서요. 홍길동전은 허황교과서라 할 것이니 국민을 음탕교과로 가르치면 어찌 풍속이 아름다우며 철학교과로 가르치면 장진지망이 있으며 허황교과서로 가르치면 어찌 정대한 기상이 있으리까. 우리나라 남봉 남자와 음탕 여자의 제반 악징이 다 이에서 나니 그 영향이 어떠하오. 혹 발명하려면 춘향전은 누가 가르쳤나. 심청전을 누가 배우라나. 홍길동전은 누가 읽으라나. 비록 읽으라 할지라도 다 제게 달렸지 할 터이나 이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하지 휘문의습 같은 수층양옥과 양옥과 보성학교 같은 어른 교장의 칠판 괴종 책상 걸상을 버려놓고 고명한 교사를 월급 주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심하오. 그것은 구역과 시간이나 있거니와 그것은 구역도 없고 시간도 없이 전국 남녀들이 자유권으로 틈틈이 보고 곳곳이 읽으니 그 좋은 몇백만 청년을 음탕하고 처량하고 허황한 구멍에 쓸어 묻는단 말이요. 네, 이 정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조의 신소설에서, 이해조의 자유종에서 다루고 있는 홍길동전은, 춘향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음탕교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은 위에는 영화 서편제 중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들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이때 그 안에서는 16세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서 춘향전을 음탕교과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청전은 철학교과서, 그 다음에 홍길동전은 허황교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이 춘향전이나 심청전, 홍길동전 이 자체에만 이렇게 이해조라는 사람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전 소설 전체를 좀 싸잡아서 고전 소설은 신소설보다 격이 떨어지는 소설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담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고전 자체가 이 당대말에 1910년이면은 이제 개화 개몽기 이 시기잖아요. 한국의 개화 개몽, 바깥으로부터의 개화, 그 다음에 그 개화된 것을 받아내는 안에서의 개몽, 이 개화 개몽 시대에 전통적인 것들은 극복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 뉘앙스에서 풍겨 읽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단락 정도, 한 단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문학에서 춘향전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좀 그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해조의 자유종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춘향전을 방탕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남봉 남자와 음탕한 여자의 재반 악장이 다 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심하게 보면 비난에 가까운 비평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조의 자유의 종에서 다 이런 식으로 현대문학에서 춘향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혹시 이제 구술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글쓰기에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춘향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탐색들이 주로 낭만적인 서정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것과 대비해서 서정시에 나오는 춘향전의 모습을 담게 되면은 어떤 의미의 효과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할 수 있는 춘향을 다루고 있는 서정주의 추천사, 춘향의 말이라는 연작시가 모두 이렇게 세 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첫 번째인 추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사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고 어떤 의미인지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서정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의미의 모성 혹은 의미의 불확정성, 그다음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좀 찾아가면서 추천사를 읽고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춘향의 말 1. 향단아 그냇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굿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벽엔모에 뇌이듯한 풀꽃 대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조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솜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이야기의 배경은 뭐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는 춘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조력에 의해서 강하게 이렇게 밀어 올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이연에 보면 이 다수굿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벽엔모에 뇌이듯한 풀꽃대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조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일상생활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들 물론 이렇게 있지만은 사랑이 시작될 때의 감정은 이런 것들을 일거에 이렇게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잘한 것들이 돼버리고 처음인 세계로 이렇게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춘향은 향단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 같은 하늘로 배처럼 밀어 올려지는 그런
그러기를 희망을 하죠. 그것이 아마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의 느낌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 추천사, 춘향의 말일은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년에서도 보면은 산호도 소음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그래서 사랑이 찾아왔을 때의 마음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3년의 사행, 네 번째,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이때 되면 정말 구름처럼 뜬 기분, 떠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에서는 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가는 달 가치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서로 가는 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가긴 가는데 안 가는 것 같이 가잖아요. 물론 하룻밤 지나면은 해가 서로 가긴 하지만 우리 눈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차분한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가는 달 같은 경우는 궤도가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시작되는 곳과 그 다음에 뜨는 곳과 지는 곳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달과는 달리 내 사랑이 시작된 것, 그리고 내 사랑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달가치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달처럼 가는 사랑보다는 바람이 파도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솟구침들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수소를 담은 풍선처럼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 버릴 수는 없는 것이 또 춘향이 처해 있는 신분이라든지 그런 제약들이잖아요. 시대적인 사회적인 제약. 그래서 그것이 우회적으로 그네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네는 항상 떠나간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달보다 더 이렇게 궤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이중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해져 있는 길 속에서도 최대한의 어떤 그 역동성들을 발현할 수 있는 그네. 그래서 이 추천사는 그런 양가적인 의미, 가장 큰 자유와 그다음에 가장 큰 구속,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서 아마 개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감정 자체가 사회적, 신분적 이런 구속들을 결코 넘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춘향도 그리고 독자도 이렇게 이 시를 읽는 독자도 알기 때문에 이 춘향의 말은 가장 커다란 사랑이라는 말에서 점점 이렇게 비극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그런 예감들을 갖게 합니다. 그럼 이어서 춘향의 말 두 번째를 다음 동영상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